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성장과 이직 전략 수립을 도와드리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소위 말해서 느낌이 좀 쎄하다. 이 회사 이게 괜찮나? 좀 이상하고 찝찝하고, 좀 별론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여러분과 굉장히 맞지 않기도 할 거고, 여러분만 맞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굉장히 잘 안 맞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피해야 하는 회사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직 컨설팅을 하신 분들에게도 피드백을 받고, 제가 진행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헤드헌터들이 이제 고객사로 있는 회사 관련돼서 이제 좀 피드백을 받게 되면, 저 회사는 좀 아니다. 저기는 추천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진짜 웬만하면 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회사, 그 회사들의 이제 좀 특징, 신호,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좀 너무 일방적이고 비정상적인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면 질문이 없거나 너무 공격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봤는데, 한 30분 정도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면접자가 있고 면접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지만 제가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한 10초, 20초만 있어도 보는 분들도 이상하고 저도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란 사람이 자기에 대한 질문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왜 오시려고 그래요? 기존 회사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경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했던 업무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왜 이 회사에서 이 회사로 옮길 때는 왜 그만두셨죠? 그럼 우리 회사 오시면은 혹시 얼마나 다니실 수 있어요? 오래 다니실 수 있어요? 자꾸 이런 식의 질문만 계속 하는 거죠. 아니, 실무진 면접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만 계속 한다.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진짜 일을 담당을 해서 나랑 같이 좋은 성과를 내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자리를 메꾸는 경우일 확률이 좀 있죠. 아마 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자주 그만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느낌이 쎄한 경우는 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말투로 이제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적인 거와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압박 면접의 차이는 뭐냐 하면, 압박 면접은 상대방이 좀 답변하기 곤란한 업무가 됐건 이직 사유가 됐건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건 압박 면접이죠. 근데 이제 공격적인 거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성과가 있었다고 쳐요. 예를 들면 월 매출이 2억을 했습니다. 압박 면접은 이 2억을 달성을 하는 게 진짜 당신이 했냐?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쳤냐?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봐라. 그 과정에서 힘든 점은 뭐였냐? 이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압박 면접인 거죠. 근데 쓸데없이 공격적인 면접 뭐냐 하면, 2억이요? 근데 2억이면 그렇게 잘한 건 아니네요? 그럼 왜 2억밖에 못했어요? 좀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우리 팀 중에서는 1등이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대로 잘 지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 정도 지원 갖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을 했고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게 성의 있게 답변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면접관, 그런 거 다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처음부터
지원 빵빵하게 잘 받으면 그거보다 못하면 그게 뭐 할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좀 비난 쪽, 비꼬고 막 약간 이런 식의 면접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회사를 안 가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착각을 하셔서 가실까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격적이거나 이제 비꼬는 말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원 수가 많지 않았네요. 뭐, 그렇습니다. 뭐, 많지는 않았지만, 뭐, 그 빠르게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을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아이고, 여러 가지 역할이면 뭐, 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 비서에 뭐,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역할까지 다 하셨겠네요. 택배도 하셨겠네. 막,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최악이 뭐냐면, 약간 어설프게 말을 놓는 거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아이고, 뭐, 택배도 보내셨겠네? 면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대표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 앉은 사람이 우리 회사를 오겠다는 의지를 갖고 온 사람이지 내 직원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 직원이 됐을 때는 몇 배로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말투가 들었을 때 상당히 거슬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일이 힘들고 사람들이 자주 나간다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팀장이에요. 밑에 사람이 자꾸 나가요. 뭐 이유는 자기 때문이겠지만 그러면 사람을 채워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면접에서부터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어떻게든지 면접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몇 달이라도 일을 하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 그럼 뭐 거기는 아예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만둬야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면접관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10분 늦게 들어왔대요. 예정 시간보다. 그거부터 마이너스죠. 근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들어오면 사과부터 해야 되잖아요. 먼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솔직히 넘어가는 것도 많고 그거 10분 늦었다고 이 회사는 완전히 개판이다. 시스템이 저놈도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들어왔는데 면접관이 3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2명, 1명이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안 들더래요. 힘들다고.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들어오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이 사람처럼 힘드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상적이면 그 나머지 3명이 면접관이 3명이 들어왔는데 1명이 그러면 나머지 2명이 좀 그러면 힘드시면 나가시라고 하든가 자기들이 보든가 이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옆에 이렇게 한번 쓱 보고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냥 물어보는 것도 진짜 성의 없이 물어봤대요. 무슨 일 했어요? 오면 언제부터 올 수 있어요? 우리 야근 많은데 힘든데 괜찮겠어요? 돈은 많이 못 줘요? 도망갈 만하죠. 그래서 그분은 도망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 더 좋은 데 가셨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되면 도망가셔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인 공고가 이제 꾸준히 계속 같은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별로 그 회사의 그 조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사를 많이 하든가 이유는 아마 그럴 겁니다. 퇴사율이 높고 업무가 엄청 많아서 퇴사율이 높든 그 팀장이 도저히 이상해서 사람들이 못 버티든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눈이 좀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하던 거래처도 비슷한데 한 포지션에 진짜 제가 몇 명을 추천했는데 결국엔 안 됐어요. 이유가 그 팀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을 뭐 조금 주고 일을 엄청 많이 시킨다 이것보다는 뭐 연봉은 뭐 충분히 어느 정도는 주겠지만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자기랑 같이 일할 사람에 대한 이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가 계속 있는 거죠. 꾸준히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필요한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팀장 같은 경우도 진짜 필요하면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또 그 팀장이 일을 잘해요. 혼자서.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아, 나는 어설픈 사람 뽑아서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느니 일단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다 할 테니까 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공고가 오랫동안 계속 반복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뭐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지만 회사가 만약에 괜찮고 그 업무가 나랑 좀 맞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해서 면접까지 보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거기는 반복적으로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아웃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피해야 되는 회사. 너무 이제 기대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다기보다 너무 많은 일을 하기를 바라는, 회계도 하고 재무도 하고 총무도 하고 채용도 하고. 연봉은 그렇다고 엄청 주냐? 그렇진 않아요. 연봉은 우리 이거밖에 못 주지만 전략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결국엔 세일즈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솔직하다. 그래서 올 사람만 알아.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새 이 채용 트렌드를 보시면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마케팅도 엄청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 재무, 회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뭐 E부터 Z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그걸 할 줄 알아야 성과를 내고 뭐 자율적이니까 뭐 수평적이니까 각자 일은 각자 알아서 이런 걸로 포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 범위보다 너무너무 넓어진다? 근데 그거를 감수할 만큼의 다른 조건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럼 진짜 가서 일에 파묻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냥 배우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지금 공백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노느니 뭐라도 해야겠다.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경우라면 가셔서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공백기를 좀 지우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좀 하시더라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좀 두리뭉실하게 이제 말하는 경우. 이런 회사의 특징이 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많지는 않은 경우지만 뭐 복리후생 같은 거를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면접에는 안 물어보더라도 이제 면접 끝나고 인사팀이나 누구한테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숫자로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현금성 복지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얼마입니까? 연애. 그러면 연애 얼마입니다. 과장급은 얼마, 지원자께서는 몇 년 차니까 그때는 얼마입니다. 이게 명확하거든요. 이게 두루뭉실할 게 아니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라든가. 이거는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안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안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유연하다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 말 그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잘 되면 뭐 일부러 안 주겠습니까만은 못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준비가 좀 잘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이제 피해야 되는 회사. 진짜 면접이 비정상적이다. 일방적이고 공격적이고 무례하다. 이런 피하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 계속 같은 공고가 뭐 3개월, 6개월 계속 올라온다. 그럼 이것도 피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피하시진 말고 회사나 산업군이나 직무가 맞으면 뭐 트라이 해보시는 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좀 역할이 모호하고 이제 내가 기존에 했던 업무에 비해서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이 된다. 이런 경우는 피하셔야 되고 복지 같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유연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회피하면 피하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진짜 하나만 갖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좀 애매하겠지만 만약에 한 2개가 된다. 그럼 거기는 진짜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이 그냥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나아지지 못하는 이직은
어떻게 보면 나의 에너지와 역량을 다 깎아먹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좀 고민을 하는 회사가 있다. 뭐 합격은 했는데 갈지 말지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는 뭐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좀 보고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